오늘 세나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해주는 고마운 표시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한국어로 이름을 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제 이름은 세나인데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저는 세나입니다 라고 이름을 소개하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이름을 공손하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된답니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 쉬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화는 시작됩니다. 친한 동갑 친구에게는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이때는 반말을 사용하니까 친한 사람에게만 써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다른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대부분은 성 한 글자와 이름 두 글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이 가장 많아요. 네 글자나 두 글자인 경우도 가끔 존재하긴 한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가장 친숙한가요? 옛날에는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과서에 맨날 등장해서 한국인에게는 가족 같은 이름이죠.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런 이름이 거의 없지만요. 요즘 유행하는 이름들은 아주 세련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같은 이름이 최근 몇 년간 인기였어요.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이 달라서 이름만 들어도 나이가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이지요. 가끔은 한글로만 지어진 아주 예쁜 한글 이름도 있어요. 하늘이나 이슬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맑아지는 아주 매력적인 이름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순수한 이름을 참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름 때문에 크게 당황하는 일도 생겨요. 아주 오래전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거든요. 가끔은 너무 독특해서 놀림을 받는 이름도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정말 웃긴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진짜 이름은 바로 방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장난 같지만 정말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교실이 웃음바다로 변하곤 했지요. 선생님도 미안해서 이름을 부를 때 아주 머뭇거리셨어요. 방구라는 이름은 옛날에 건강하게 자라라고 지은 거래요. 귀한 자식일수록 굳은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고 믿었죠. 선조들의 깊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뜻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놀림을 받는 친구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어른이 되자마자 이름을 바로 바꿨어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계명이 아주 쉽거든요. 이제는 멋진 민성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뀐 이름 덕분에 성격도 아주 밝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웃긴 사연으로 김치라는 이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성이 김씨이고 이름이 치국이라서 합치면 김치국이 됩니다. 이 친구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마다 괴로웠대요. 이모님들이 김치국 나왔다고 소리치면 깜짝 놀랐으니까요. 이름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대답한 적도 많았대요. 사람들은 그냥 찌개를 주문한 것뿐인데 자기 이름인 줄 알았죠. 친구들과 해장하러 갈 때마다 웃음 폭탄이 터졌답니다. 이름 하나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큰 기쁨을 줬어요. 한국에는 성씨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김, 이, 박씨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김서방 찾기라는 재미있는 속담도 생겨났지요. 서울에서 김씨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하지만 희귀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참 신기해요. 제갈씨나 독고씨 같은 멋진 두 글자 성씨도 있습니다. 왠지 역사 소설 속의 주인공 같아서 무척 부럽더라고요. 엄청나게 강하고 멋진 무술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버릇이 없다고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 꼭 이름 뒤에 씨를 붙여야 해요. 예를 들어 민수 씨처럼 부르는 것이 올바른 예의입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을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는 게 보통이죠. 과장님이나 부장님처럼 직함을 부르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 아주 화가 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일할 때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많이 조심해야 해요. 가장 재미있는 문화는 아이 이름으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민수 어머니,
혹은 영희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이름 대신 자녀의 이름으로 불리는 독특한 현상이죠. 한국 부모님들은 이 호칭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요. 자식의 이름으로 불릴 때 부모님들은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정서가 묻어나요. 이름 하나에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셈이죠. 가끔 외국인 친구들이 제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예쁜 한국식 이름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저는 친구의 성격에 딱 맞게 지어준답니다. 이름 짓는 일은 언제나 저를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한 미국인 친구가 아주 강한 이름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풍이라는 한글 이름을 멋지게 지어주었죠. 친구는 이름 뜻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했어요. 매일 자기 이름을 태풍이라고 자랑하며 외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용한 도서관에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 이름은 강력한 태풍이다 하면서 크게 인사를 건넸죠. 조용히 책을 읽던 사람들이 모두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곁에 있던 저의 목이라서 슬펐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아주 달콤한 이름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코라는 귀여운 이름을 추천해 주었답니다. 한국에서 애완동물 이름으로 많이 쓰는 친숙한 단어죠. 친구는 이름이 너무 귀엽다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초코라는 이름을 들으면 강아지를 떠올려요. 길에서 누군가 초코야 하고 부르면 진짜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실제로 산책하던 강아지가 친구를 쳐다보고 짖기도 했어요. 친구는 강아지와 묘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죠. 동물 이름과 사람 이름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나비나 해피 같은 이름은 동물에게 주로 양보하는 편이죠. 만약 사람이 이런 이름을 쓰면 다들 한 번씩 쳐다봅니다. 이름 속에 숨겨진 뉘앙스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부르는 태명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아주 소중한 이름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튼튼히 혹은 대박이라고 불러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떨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이름이죠. 태명이 너무 예뻐서 진짜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뱃속에서 듣던 이름을 평생 듣게 되니 의미가 깊죠. 사랑이 가득 담긴 이름은 언제 들어도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렇게 태명을 부르는 문화가 있나요? 제 태명은 사실 조금 우스꽝스럽고 특이한 꿀꿀이었답니다.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돼지 꿈을 꾸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꿈속에서 커다란 황금돼지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대요. 그래서 태명을 아주 건강한 꿀꿀이로 정하셨던 거죠. 다행히 진짜 이름은 세나라는 예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만약 태명 그대로 이름을 썼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매일 돼지라고 놀렸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주 아찔한 순간입니다. 한국에는 이름의 획수를 더해 운명을 점치는 방법도 있어요. 성과 이름의 글자 획수를 세어 궁합을 보기도 한답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친구와의 사랑을 점쳐보곤 했죠. 종이에 이름을 적고 숫자를 더해가며 가슴을 졸였어요. 좋아하는 오빠와 이름 궁합이 100%가 나오면 기뻤어요. 혼자서 미래의 결혼식까지 상상하며 신나게 춤을 췄답니다. 하지만 낙서장을 엄마에게 들켜서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도망쳤던 기억입니다. 이름은 인생의 첫 선물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장명소에 가서 돈을 내고 짓기도 해요.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이름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죠. 좋은 운명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사주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면 물수변을 써요. 불의 기운이 부족하면 불화변을 이름에 넣는 식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름에 조화롭게 녹여내는 아주 현명한 지혜죠. 듣기만 해도 조상들의 깊은 뜻에 감탄이 나옵니다. 요즘은 자녀의 이름을 스스로 직접 짓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한자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솜이나 가람처럼 순우리말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세련되면서도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발음하기 너무 힘든 이름도 등장을 해요. 박발금 같은 이름은 받침이 많아서 발음하기 꽤 까다롭죠. 혀가 자꾸 꼬여서 부르는 사람을 땀 흘리게 만듭니다. 예쁜 뜻에 비해 부르기가 힘들면 다소 곤란하겠죠?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던 선생님들의 고충도 컸어요. 신기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밤마다 꼭 몇 명씩 있었거든요. 발음을 틀릴 때마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신나게 웃었죠.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진땀을 빼셔야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온누리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전 세계를 뜻하는 수누리 말을 담은 예쁜 이름이었죠. 하지만 성이 피씨라서 합치면 피온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같아서 섬뜩했지요. 피누리라는 친구는 피를 볼 때마다 아주 기절을 했어요. 이름은 아주 살벌한데 심장은 깃털처럼 가볍고 소심했지요. 성씨와 이름의 조화가 이렇게 엉뚱한 반전을 만듭니다. 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의 운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축구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지었대요. 성이 박씨인데 아들 이름을 지성이라고 소중하게 지으셨죠. 아이가 자라면서 축구를 무조건 잘해야 할 것 같았대요. 사람들의 높은 기대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답니다. 그 친구는 운동을 아주 지독하게도 싫어했습니다. 공만 보면 멀리 도망치는 얌전한 성격의 모범생이었어요. 이름은 국가대표 공격수인데 현실은 조용한 독서왕이었죠. 매번 체육 시간마다 친구들의 장난 섞인 야유를 받았답니다. 이름과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정말 흔히 보입니다. 아주 얌전하라고 얌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매일 지붕을 넘나드는 천방지축이었죠. 이름이 성격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이름을 하나쯤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소리를 담아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이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새로운 설렘이 다가옵니다. 한국어 공부가 훨씬 더 친근하고 재미있어질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는 뜻도 좋지만 발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르기 쉽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멋진 단어를 골라보세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한국어 장명을 도와드릴게요. 한국의 역사적인 위인들의 이름 속에도 재미난 일화가 많아요. 세종대왕님의 본명은 이도라는 아주 맑고 간결한 이름이었죠. 평소 부르던 이름과 왕의 이름이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이름 속에는 왕실의 권위와 깊은 염원이 깃들어 있어요. 또한 옛날 노비들의 이름은 아주 단순하게 지어졌습니다. 개똥이나 마당쇠처럼 부르기 쉬운 막무가내 이름이었죠. 신분에 따라 이름의 품격이 결정되던 씁쓸한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신분 제도가 없으니 누구나 예쁜 이름을 가집니다. 이름 뒤에 소중한 존칭을 붙여 서로를 높여 부르고 있죠. 아름다운 호칭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넓게 퍼져나갑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존중이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시 중에 이름을 부르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비로소 빛이 나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주세요.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좋은 이름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아주 마법 같은 힘이 있죠. 오늘 하루는 자신의 소중한 이름에 대해 깊이 감사해 봅시다. 주변의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의 이름도 함께요. 오늘 세나쌤이 준비한 이름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오늘 배운 유용한 단어들을 꼭 일상에서 사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쾌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